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장성진급 부정의 희생양으로 긴급 청탁한 이진우 그 당시 대령이 제 대신 진급을 하는 불법이 자행이 됐었던 거죠. 아마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이슈가 됐던 그 아빠 찬서 이진우 장군의 부친이 이규환 씨인데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정인신문 나와서 정언하기를 이 진급 심사가 끝나고 사후에 이 진급 서버를 건드리게 되면 당의 계급이 초기화될 뿐만 아니고 기존의 심사 결과까지 모두 초기화가 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시사포커스에서 제작하고 있는 탐사보도 채널에 특별하게 등장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엄청난 제보거리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카메라 한번 보시고 시청자들한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육사 48기 출신으로 전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18년, 19년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장성진급 부정의 희생양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고 현재는 민간인으로 노동 현장에서 2년 가까이 일일 잡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시사 포커스에 특별 출연하게 된 이유는 제 자신도 억울한 면이 확실히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군을 위해서 저 같은 희생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공익 제보 차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진급비리 사안 때문에 피해를 보신 건가요? 어떤 사람한테? 이진우라는 제 육사 48기 동기생한테 피해를 받습니다. 18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령에서 장군 그 선발 추천 및 선발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이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장군으로 제가 선발이 됐었는데 이제 진급 청탁한 이진우 그 당시 대령이 제 대신 진급을 하는 그런 불법이 자행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확실하게 내가 준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한국 합참하고 한미연합사에서 한 6, 7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한미연합 작계 501호를 만든 건간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주로 군생활의 절반을 작전 기획 분야에서 근무를 해왔고 특히 제가 18년 그 장성 진급 그 당해년도에는 연합사의 기획처장으로 제가 그 작계 501호 수정 1호를 완성하는데 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그 당시 후반기 때 문재인 정권 뭐 내부 사정으로 얼지 연습이 실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합방위 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그 당시 그 연합사 부사령관 김병주 장군이 저를 포함한 몇 명의 교관단을 편성해서 정군을 대상으로 연합방위 순회 교육을 실시하라는 그런 지침을 줬고 그 중에서 제가 그 1시간가량 연합방위작전에 대해서 정말 창군 이래 최초로 요약해서 그 군단급 이상 부대, 그 다음에 뭐 함대사, 공군 작전사, 또 국방대학, 육군대학 그 2달 넘게 이렇게 다니면서 성공적인 순회 교육도 했었거든요. 업무 성과도 확실했고 그 지휘추천을 18년 6월 달 정도에 했는데 지휘추천 이후에 이제 연합사 장군 참모들이 너가 연합사 대표다. 주장군 이제 주장군이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모 참모는 제가 작전계획보고를 들어갔는데 너가 연합사에서 할 것은 다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 또 지휘추천 끝나는 당일날 제 직속 상관이었던 기참 차장은 그 한미연합 대령단 회식 자리에서 잘 됐다, 축하한다.
이런 여러 장군 참모들이 지휘 추천을 상층 A를 받았다는 그 암시를 저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무 성과와 어떤 지휘 추천 잘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올해 만일에 48기, 육사 48기 보병 작전에서 장군이 나온다면 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어찌됐건 우리나라 작게도 만드시고 예. 그렇게 활약을 하실 때 그 이진우 장군은 어떤 걸 하고 있었나요? 그 당시 이진우 당시 대령은 이제 연합사 연석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 전에는 이제 연합사 부사령관실에서 뭐 정책과장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년 후반기에는 문재인 정권 내부 사정으로 얼지 연습을 안 했습니다. 연습과정이 사실은 연습 준비하고 연합연습 준비하고 그 사후 조치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연습을 안 했으니 뭐 뚜렷이 드러나는 업무 성과가 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뭐 제 경쟁자도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성과를 많이 거둔 선생님을 제치고 이진우 당시 대령이 진급을 하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아마 그때 문재인 정권 때 뭐 다소 이제 이슈가 됐던 그 아빠 찬스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확신을 하고 이진우 장군의 그 부친이 이제 육사 21기 이규환 씨인데 합참 작전기획부장을 하고 중장 1차로 해서 상군단장 나가고 그 이후에 중장으로 예편을 했는데 그 예편 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결정적으로 그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한 걸로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김영우 그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3스타였는데 이제 사성 장군이 되면서 바로 야중군 사령관 직책도 거치지 않고 37기, 38기를 뛰어넘고 육군 참모총장직에 갈 수 있도록 그 당시 대통령한테 이렇게 적극 건의를 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답으로 김영우 당시 육군 참모총장은 이제 그 이규환 씨의 그 청탁을 자기 아들 장군으로 진급시켜달라는 청탁을 수락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이제 진급 비리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유능한 인재를 육군에서 놓치게 된 건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선생님을 탈락시킨 건가요? 이제 그 제가 확인한 바로는 18년 11월 16일 날 그 준장에서 소장에서 중장 그 선발위원회가 있었고, 그때 15시 30분경에 그 총장 신고가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신고. 어떤 분들이 가서 신고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육군에서 사성 장군은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모두 모여서 선발 심사위원으로서 선발 심의하기 전에 총장한테 신고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육군에서 사성 장군 5명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청탁을 받은 이진우를 제 대신 명단에 포함시키는 그런 불법을 자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의혹에 대해서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 결정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18년도의 진급 서버 저장 기록이라는 겁니다. 이 진급 서버 저장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원래 이제 계급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급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18년도에는
대회에서 소령을 6월 달에, 그래서 그리고 소령에서 중령을 7월, 중령에서 대령을 8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령에서 준장을 11월 달에 이렇게 실제 심사를 한 것으로 제가 인사 담당관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 18년도 진급 서버 저장 기록에 보니까 실제 진급한 그 날짜하고 저장 기록에 나와 있는 거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대위 소령은 6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했는데 11월 30일 날 한 것으로 저장이 돼 있고, 소령 중령은 7월 30일부터 8월 14일 했는데 이 계급은 두 번 심사한 걸로 돼 있어요. 11월 30일하고 12월 24일 날 심사를 한 걸로 돼 있고, 중령 대령은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했는데 12월 7일하고 12월 20일, 대령 준장은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했는데 이 11월 15일 하루에 다 실시한 걸로 돼 있고, 이 심사 끝난 12월 19일에도 다시 한번 심사를 한 것으로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일정대로 이렇게 진급 서버 저장 기록에 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심사를 11월 1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전부 다 실시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납득이 못 하는 것은 뭐 일부 계급은 진급 심사를 두 번 한 걸로 돼 있어요. 아니, 1년에 진급 심사를 한 번을 하는 거지. 어떻게 두 번씩이나 하고 같은 날 그리고 두 개의 계급을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진급 서버 저장 기록에 알 수 없는 그런 문자들이 네 군데나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이런 걸 보고 저는 제가 장군 진급 발표 이후에 국방부 감사관실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니까 이것을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을 명단을 바꿨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진급 서버까지 조작을 했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15일 날 일괄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 11건이 일괄 등록. 근데 이게 15일 날 일괄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게, 예.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진급 공석 판단 및 자료 검증 기간이 9일에서 12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이 서버에 저장된 뭐 개인의 자질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급 지휘관의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이 준장이 진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기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서버에 15일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그 판단을 어떤 자료를 보고 했다는 건지 말이 안 된다는 상황이죠. 아무 자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비어 있는 공란으로 돼 있었다는 거죠. 만일에 이 저장 기록이 조작된 게 아니다라고 하면, 즉 다시 말해서 11월 15일 날 일괄 저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심사할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누가 그러면은 대상자가 그 당시 대령에서 준장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 5천 명 정도 됐는데, 그러면 그 5천 명의 우열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료가 없어요. 자질 평가가 사전에 입력이 서버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자질 누구를 진급시켜야 될지 이 비교 평가도 안 될 뿐더러, 그다음에 병과별로 몇 명을 진급을 시켜야 되는 건지도 공수 판단이 입력이 안 돼 있으면 몇 명을 진급시켜야 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급 심사가 진행이 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 적혀 있네요. 15일부터 15일까지 보면 대령 이전 투표 심의 19년, 예. 대령 투표 심의 19년, 대령 질적 평가 19VR, 예. 대령 투표 심의 19VR, 대령 공석 19VR, 대령 잠재 평가 19년, 예. 대령 질적 평가 19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15일 날 저장이 돼 있으면 그럼 9일에서 12일까지 판단했던 심사위원들은 뭘 보고 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한꺼번에 저장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진급 심사 서버를 불법 수정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증언을 해주는 증인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나요? 정원은 없었고, 이제 이 진급 서버 저장 기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말도 안 되게 이게 막 엉망진창 뒤죽박죽 이렇게
돼 있는 게 결정적인 정보고 원래 진급 심사가 끝나고 나면 추천심사위원회가 심사가 끝나면 바로 그날 이렇게 그 엔터키를 누르자마자 서버하고 백업 장비에 동시에 저장이 되고 선발심사위원회 마찬가지 서버하고 백업 장비에 동시 저장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계급별 그 일정에 이 일정대로 저장이 된 거에 쭉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뭐 하루에 11월 15일 날 11건이 한꺼번에 저장돼 있고 뭐 1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전 계급의 심사를 다 한 걸로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급 심사 후에 진급 서버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민 전산장교가 있었는데 김영민 전산장교가 정인 신문 나와서 정언하기를 이 진급 심사가 끝나고 사후에 이 진급 서버를 건드리게 되면 조작하게 되면 당의 계급이 초기화될 뿐만 아니고 기존의 심사 결과까지 모두 초기화가 되고 진급 심사 프로그램이 깨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급 서버 저장 기록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진급 프로그램이 깨지면서 저장 기록까지 다 깨졌든지 안 그러면 얘들이 진급 그 자료를 조작하고 난 이후에 일정을 임의로 입력을 했든지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보내주셔서 입수한 자료를 읽어봤는데요. 거기를 보면 재판장이 마지막에 진급 서버 저장 기록에 대해서 검증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당시 재판장이 누구였고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당시 재판장은 이제 이재룡 중령이었고,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은 이제 재판장도 알았던 거죠. 이게 진급 서버 저장 기록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는 진급 자료 조작의 결정적 증거인데,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게 다 사실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 저는 당연히 무죄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 뭐 이렇게 해서 또 이 압력을 받았겠죠. 근데 제가 좀 아리송한 게 그거예요. 예. 재판장이라면 진급 서버 저장 기록 검증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예. 아니 이거는 왜 안 했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면 이번 그 제시하신 사건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어요. 18년도에 있었던 재판이었죠. 예. 그 이 재판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은 인지를 하고 있었나요? 사실 군 내부에서는 대령에서 준장 진급하는 사안이 중요하죠. 사안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장관하고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장관은 명확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8년 11월 28일 날 감사관실로 이 제기서를 제출한 사본을 제가 11월 30일 날 국방장관 그에게 문자로 직접 보냈거든요. 문자를 보내서 그 이 진급 부정, 그 당시는 추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추정되는 진급 비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대로 좀 수사를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뭐 30분 19시 30분 정도에 국방장관한테 전화가 직접 와가지고 감찰 조사할 때까지 입을 다물어 달라고 두 번을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방장관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은 그 최한철 그 당시 감찰과장의 검찰 진술조서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었던 정인의 어떤 녹화 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주대령과는 1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오랜 지인입니다. 저녁 7시쯤인가 주대령이 국방장관에게 장군 진급 비리 관련 내용을 문자로 보내고 관련 내용을 저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한 30여 분이 지났을 겁니다.
주대령이 당황하여 전화를 받더니 예 장관님 하더군요. 주대령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저는 작은 소리로 스피커폰 켜세요라고 주대령에게 얘기했고 주대령이 바로 스피커폰을 전환했어요. 그러자 스피커폰으로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주대령 감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을 다물어달라. 그러자 주대령이 당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남자는 아까 한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하더군요. 감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을 다물어 달라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국방장으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어찌됐건 그럼 15일 날 이렇게 일괄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16일 날 아까 참모총장이 육군에 현재 존재하고 그런 있는 사성장군 모두를 사성장군이 4명이라고 예,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5명이서 예, 어찌됐건 보고를 받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약간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준장에서 이제 소장 가는 자리인데 이게 여기서 그러면은 이진우 지금 현재 이진우 장군 중장이잖아요. 네. 이진우 중장을 진급을 시키자고 얘기가 나왔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건 맞나요? 예, 왜냐면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장에서 소장, 소장에서 중장 선발위원을 하기 위해서 육군의 사성장군이 다 모였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장 신고를 그 전에 하잖아요. 그러면 총장 신고를 받으면서 11월 15일 그 전날 끝난 그 심사 결과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선발 심사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그렇게 해서 뭐 선생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비리라고 하면 비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제거를 하고 장군 진급을 했어요. 주장하신 대로 따르면.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준장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과학훈련화 단장이 된 거예요. 예, KCTC. 예. 맞죠? 근데 여기가 이제 어떤 보직이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1대부터 8대 단장은 모두 그 단장을 끝내고 다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직이죠. 그러니까 단장이 끝났다는 말씀은 단장, 준장에서 단장 보직을 끝나고 네. 바로 그냥 소장 진급 못하고 음. 전부 다 저기 전역을 했죠. 그러니까 원스타에서 다 끝난 예, 자리다. 원스타에서 다 끝나는. 지금까지는. 예,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갑자기 이진우 준장이, 그 당시 준장이 9대 단장이었는데 단장을 하면서 갑자기 막차, 그러니까 3차에 소장으로 갑자기 진급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 이런 경험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없다가 없습니다. 최초로 이렇게 된 거예요. 최초로. 근데 일을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일을 잘하면 그런 한직으로 보내지를 않죠. 왜 근데 KCTC 유명하잖아요. KCTC는 유명한데 저도 이제 상군단 18연대장을 해봐서 인접연대장을 해봤는데 그렇게 뭐 중요하지만 과학과 훈련을 체계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당시까지는 뭐 이렇게 체계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았고 18년도. 예, 뭐 체계를 잡아가는 뭐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진우 준장이 단장하면서 뭐 체계가 이렇게 확 잡혔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장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그 12사단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12사단장을 할 때 2022년 11월인가 그 GP에서 그 일병이 총기 자살을 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엄청 언론에서도 크게 대서특필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고질적인 어떤 내무 부조리, 그 다음에 그때 부소초장의 허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19 구급차를 빨리 불러야 되는데, 뭐 구급차를 저 위병소에서 통제해가지고 한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님 말씀대로 그 능력이 탁월하고 뭐 부대 지휘를 잘 하고 이렇게 했다면 12사단장 가서도 잘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게 질책을 많이 받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사건 사고면 예. 거기서 전역 사단장 그 전역을 하는데 또 갑자기 또 그 합참의 가장 핵심 부서인 작전기획부장으로 합참의 근무 경력도 전혀 없는 사람이 3차의 소장으로 진급한 사람이 갑자기 합참 작전기획부장으로 또 가서 이번에 또 중장 진급도 했다고 해서 지금 수방사 사령관. 예, 수방사령관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 하는데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빠 찬스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아버지가 예비역 중장이면 파워가 센가요, 확실히? 세죠. 어느 정도로 센가요? 뭐 이진우 전 장군이 그 대위 때 이제 OAC 후순위였는데 미 OAC 고등군사반 후순위였는데 이제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이제 미 OAC를 갔다 오게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육사 고참이다 보니까 21기면 상당히 고참이잖아요. 고참이다 보니까 후배 장교들 뭐 이렇게 해서 친분을 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들의 군 생활에 대해서 관여를 했던 거죠. 가장 궁금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현역 시절에 이거 의혹 제기를 하셨죠? 예. 어떻게 되셨어요? 군대 이제 많은 우리 대한민국 그 남성분들이 군대를 다 갔다 오셨는데 이제 간부라면 뭐 다 알만한데 괘씸죄라는 게 있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육군 대령이 현역으로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거는 좋은데 뭐 유튜브도 나가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뭐 이렇게 진급 부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게 봐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을 받아서 징역 1년을 살았는데 사실 명예훼손죄로 징역을 실형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 이거는 뭐 저를 뭐 완전히 그냥 눌려버리려는 힘으로 그냥 외압으로 눌려버리는 그런 그 진짜 잘못된 그런 그 시도였고 뭐 그래서 저는 뭐 징역 1년을 억울하게 살고 뭐 연금도 제대로 못 받고 뭐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지금은 뭐 노동 현장에서 뭐 일을 잡부로 뭐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일을 잡부로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전부터 군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안이기도 한 것 같고요. 예. 계속 뭐 부모가 장군이면 자식도 장군까지 간다는 얘기도 유명하잖아요. 군대 다 다녀오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거고. 그리고 빽 있으면은 군생활 진급도 편하다는 얘기도 많고. 아니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고려 조선 시대에 있었던 엄서제도 아시잖아요. 부친이 장성이거나 고관 대작이면 밑에 자식은 과거 시험도 보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관직에 나아갔잖아요. 그 엄서제도가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힘없고 정말 하루 살아먹기 힘든 우리 보통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어떡합니까? 예? 그분들은 예? 저를 포함한 그분들은 저도 농군의 자식인데 예? 정말 억울한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네, 또 다른 취재 있으면 연락드려서 만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